오늘 사연 읽어야죠. 4 월에 온 사연이 아직도 있는데 너무 부채감에 시달려 가지고 오늘 도저히 미룰 수 없다. 이래서 라이브를 켰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저의 하루는 일단 11시에 일어났어요. 11시에 일어나서 오늘 1시에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넉넉히 시간을 두고 약속 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일이 흔치 않아. 왜냐? 나는 태생이 늦잠 꾸러기이기 때문에. 그냥 태생이 게을러. 그래서 이런 날이 잘 없는데 넉넉하게 일어난 거야. 왜냐면 미팅이 홍대였거든요. 그래서 버스나 뭐 택시 타고 10분 걸어가도 15분 요 정도여서 '부지런한 나.' 이러면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하고 있었지? 화장실에서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신 거야. 그랬더니 메일을 확인하셨냐면서 그래서 나는 어제 그 약속 잡은 메일인 줄 알고 네. 메일 답장 보내 드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어레인지해서 다음 주쯤 알려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지? 1시간 있다 만나는데 뭘 다음 주에 어레인지해서 다음 주에 알려준다는 거지? 다음 주에 봬요 이랬나? 이러셨나? 그래서 '뭐지?' 하고 당황을 했어. 그래서 메일함을 확인했지. 그랬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9시 인가 10시 인가 그때 팀장님이 "아기가 열이 나고 아프대. 그래서 오늘 미팅 못 뵐 것 같다." 그렇게 와 있었던 거예요 메일이. 심지어 메일하고 카톡으로까지 보내 놓으셨던 거야 어떤 거 읽을지 몰라서. 그랬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난 원래 일어나면은 알림 먼저 확인하거든요 항상. 근데 오늘은 일어나서 1 시간 넘게 핸드폰은 봤는데 알림 센터를 확인을 안 한 거야. 와 있어서 "아 아기가 아파서 어떡해요. 다음 주에 봬요."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해서 1시 뭐 그때쯤에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해서 어제 내가 안 먹고 남겨둔 소보루빵이 있거든요. 그 소보루빵 먹고 커피 사 와서 커피랑 같이 먹고 아이패드 제가 이제 원래 60 다이어리로 그 플래너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안 쓰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에 플래너 만들고 그냥 누워 있었는데요. 그러고 이제 도저히 '아 오늘까지 미룰 순 없다.' 해 가지고 라이브를 켰어요. 사연 보내면 다 읽어 주죠. 근데 반년 후에 오늘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시작할게요. 여러분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은 사연을 먼저 읽을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읽으려고 읽어 버린 게 아니라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메일 오는 소리가 띠링 울려서 깼어. 그래서 봤는데 이게 사연 메일인 거야. 그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사연 메일인지. 눌러서 읽어 볼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걸 먼저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이 재밌어할 것 같거든. 안 재밌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일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 어쨌든 내가 읽어 보려는데 내가 이거 그냥 먼저 좀 읽고 싶어서 읽어도 될까? 이렇게 왔어, 제목이. "꼭 몇 달 뒤에 읽어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바로 봐 버렸지. 11월 9 일에 온 사연이고 이것도 벌써 한 달 지났죠. "안녕하세요 진진 언니. 저는 스타벅스 파트너입니다." 네. 언니가 매일 가는 그 스타벅스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읽어버린 거야. '이씨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이 매장엔 올해 전배 왔어요. 전배가 뭐예요? 전근 배달? 전근 배송? 모르겠고. 처음 근무하는 지역이다 보니 자주 오시는 고객님들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매일 아메리카노 벤티 샷 추가하실 땐 물 적게 얼음 많이. 제가 제일 먼저 외운 버디 고객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유튜버이신 걸 알게 돼서 영상 한두 편 보고 나니 제가 어느새 아이패드로 언니 영상 틀어 놓고 라디오 마냥 24시간 틀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인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유튜버인지 몰랐던 거야. 근데 어떻게 난 이게 제일 궁금해. 나 이거 궁금해서 사실 물어보려고 제일 먼저 읽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왜냐면 근데 내 스타벅스 좀 관종 같은데 내 스타벅스 닉네임이 진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된지는 모르겠어. 난 궁금해. 외쳐봐. 스타벅스 닉네임이 만약에 잔잔이다. 근데 '잔잔? 유튜브에 쳐볼까?' 하고 쳐보지 않잖아요. 난 이 경로가 너무 궁금한 거야. 딱 봐도 유튜버 상이었던 거임. 외모로도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게
막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마스크 쓰고 거기다가 진짜 상고지 꼴로 가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들고 간 적도 없어요. 모르겠다. 근데 내가 한 번 아이폰 같은 걸로는 이렇게 찍은 적은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없을 텐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알게 되죠. 그쵸. 궁금하죠. 내 생각에는 같이 일하는 전에 그냥 같이 일하던 파트너분들 중에 이미 나를 보고 계시던 구독자분이 계셨어서 '야 저 사람 저 맨날 커피 사러 오는 새끼. 이 새끼 유튜버다.' 이렇게 해서 보여줬거나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알고리즘으로 알아볼 수 없는 게 진짜 알아볼 수 없게 가요. 이렇게 하고 가면은 알 수도 있잖아. 근데 항상 마스크 쓰고 언니 영상 틀어 놓고 라디오 마냥 24시간 틀어 놓고 있더라고요. 언니가 사이렌 오더 찾으러 오실 때면 입꼬리가 실룩거리는데 진짜 꾹 참고 "여긴 직장이다."를 되뇌이며 "감사합니다. 샷 추가 들어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까지만 했는데 며칠 전 추운 아침에 언니가 딱 보여서 슬리브에 인사라도 쓸까? 컵에 하트라도 그려 볼까?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시작해서 컵 바뀌었는데 이쁘지 않냐며 주접 떨어볼까? 프리퀀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다가 가깝고 편해서 오는 이 매장이 불편해지실까 싶어서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용기 내서 "추우니까 조심히 가세요."라고 했는데 웃어 주셔서 그날 정말 하루 종일 즐겁게 일했어요. 고마워요. 고민 사연은 아니지만 언니 덕에 즐겁게 돈 버는 구독자가 하트. 제목은 어그로가 아니라 자주 가는 매장에 구독자가 있는 걸 아시면 지금처럼 편하게 이용 못 하실까 봐 몇 달 뒤에 읽어 달라고 했어요. 보통 3개월 뒤에 읽어 주시니까 그때쯤이면 다른 매장에 가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또 이렇게 빨리 읽고 싶었던 이유가 이걸 읽을 때쯤에 이제 또 전배 가 버리시면은 인사를 못 하잖아. 여기 이렇게 써 있긴 하거든요. 지금처럼 편하게 이용 못 하실까 봐. 근데 저 같은 관심종자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좋아하고 막 드릉드릉해요. 밖에 나가서 '아 오늘은 인사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드릉드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내가 기억하는 게 이 날을 기억해요. 이분이 인사하신 날을. 왜냐면은 스타벅스를 이제 365 일이면 365 일을 가잖아요. 근데 아무도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스타벅스 파트너가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이렇게 딱 커피를 주시면서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었다고 했잖아요, 요거에서. 그래서 내가 웃은 거거든. 깜짝 놀라서.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뭐지? 되게 따숩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웃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그 파트너 명찰 있잖아요. 그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가면은 오늘도 갔다 왔거든요. 가면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읽은 거예요. 이제 알려주시겠지? "이게 접니다." 이렇게. 왜냐면 다 마스크 쓰고 일하시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똑같은 유니폼에 똑같은 모자에 똑같이 마스크를 끼고 일하니까 약간 NPC처럼 스타벅스 직원의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다 똑같아 보여 가지고 다시 갔는데 다음날 구분을 못 하 이 사연을 읽고 메일을 먼저 미리 읽고 갔는데 모르겠는 거야 누군지. 그래서 티 나지 않게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가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무 이제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거 저예요." 막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딱 들어가면은 당근을 이렇게 흔드시면은 제가 그분인지 알고 눈에 안 띄게 그냥 당근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아무튼 다음 사연 읽어 볼게요. 다음 사연은 이제 다시 옛날에 최근 먼저 온 순으로 읽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진님. 익명의 여대생입니다. 진진이 라디오 듣다가 또 사연 쓰러 왔답니다. 새벽 감성을 좀 담아보려고요. 저는 짝사랑만 진짜 오질나게 하고 연애는 못 해본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몸이 굳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로봇같이 뚝딱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자연스럽게 풍기는 매력 같은 걸 보여주지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슈퍼 멋쟁이 진지님께서는 좋아하는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냥 이성뿐만 아니라 사심 있는 이성에게요. 사연 소개되면 앞구르기, 뒷구르기, 옆구르기 하고 물구나무 쓸 정도로 행복할 것 같아요. 초면이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사심 있는 사람에게 뭔가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방법.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아우씨, 좁아. 아우, 좁아.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거 내 외장하드인데,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의자가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좀 호감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앉았어. 그러면은 앉을 수 있는 선택지가 이제 혹시 한같이 있어 누구야? 마주보는 자리, 그리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디에 앉아야 좋을까? 어디에 앉아야 좀 나를 어필하는 데 효과적일까? 이걸 물어보는 게 있었거든요.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정답은 이 사람의 왼쪽에 앉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이었나? 근데 모르겠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정면 말고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의 이제 근거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건 상관없는 게 이거의 근거가 보통 사람들은 왼쪽 얼굴인가 오른쪽 얼굴인가 둘 중에 하나가 더 낫대요. 근데 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한쪽 얼굴이 더 잘생겼다. 그쪽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쪽에 앉으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저는 그거 왜 왼쪽으로 생각했냐면 저는 오른쪽 얼굴이 더 나아요. 그래서 '아 그럼 난 왼쪽에 앉아야겠군.'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왼쪽인데 헷갈리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잘 보면은 사회적 내 얼굴이 있어. 무릎 위 누구야? 왼쪽 귀가 달콤하게 들려서 보편적으로 왼쪽 얼굴이래요. 근데 저는 오른쪽 얼굴이 제가 아는 제 얼굴이거든요, 사회적 얼굴. 그래서 이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여러분이 고르면 되는데 보통 이걸 잘 모르겠다 하면은 갤러리를 들어가 봐. 그래 셀피 있잖아. 그러면 그걸 봐. 그러면은 항상 내가 찍는 방향이 있어. 보통 옆모습을 찍을 때 내가 찍는 방향이 있거든. 그러면은 그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쪽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쪽에 앉으라는 거야. 그리고 왜 정면은 안 된다 했냐면 나는 되게 아이 컨택 성애자거든. 약간 아이 컨택을 대화를 하는 중에 아이 컨택을 이렇게 눈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감하는 데 엄청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대화할 때 뭔가 나를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은 눈을 되게 뚫어져라 좀 보는 편인데 좀 귀여운 그런 반응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웃긴 그런 반응들. 그 사람이 말을 안 할 때도 쳐다보잖아? 그러면 되게 그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게 난 좀 웃기고 좀 귀엽고 그래 가지고 더 좀 그걸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정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멀리에서 이렇게 우리의 거리는 멀지만 약간 눈빛으로써 시그널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왜냐면 옆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뭔가 정면 돌파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거리는 가깝지만 뭔가 너무 가까운 거리가 부담스러워서 약간 이렇게 내외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뭔가 그런 오묘한 약간 아이 컨택 약간 이걸 생각해서 '정면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정면은 너무 멀다." 이거지. 정면은 너무 멀고 이제 육체적인 그 거리감이 쪼끔 더 가까운 것 중에 자기가 자신 있는 얼굴을 보여주는 쪽에 앉으라는 거지. 그리고 자연스럽게가 포인트잖아요. 자연스럽게 어필하는 방법 중에 어딜 가서 둘이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이때 내가 진짜 많이 썼던 방법인데 잘 들으세요. 메모장 켜고 잘 들으라고. 이게 카페 같은 데 가서 자리를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가서 자리를 선정할 때 구석인지 아닌지 창가인지 문 쪽인지 뭐 상관없이 나만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테이블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데보다는 테이블 중에 한쪽이 무조건 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았을 때 내 뒤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문이 있다든가 주방이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앉으면은 뒤에 있는 거에도 시선이 갈 수 있고 한데, 내가 이제 벽을 등지고 앉아 버리면 벽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안 본단 말이야. 그 사람의 집중력을 나한테 올인 시키는 그런 방법. 그래서 볼 게 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그 단둘이 있는 그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룸카페 이런 데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 뭔가 그 밀폐된 공간 안에 둘 밖에 없다는 게 약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애초에 좀 거기를 갑자기 가는 게 이상하잖아. 카페를 가면 카페를 가지 갑자기 "룸카페 갈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니까. 룸카페 가면 너무 노렸잖아 그거는. 약간의 소음과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그 자연스러운 어색하지 않은 느낌 속에서 볼 게 나밖에 없게 만드는, 걔는 알아차리지 못해야지. 이거는 좀 천천히 풀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이렇게 영업 비밀 다 말해 버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진진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피어싱 사연 듣다가 '어 맞다.' 하고 보네요. 제가 너무너무 귀가 뚫고 싶어서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뚫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엄하시고 제가 까먹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귀가 너무너무 뚫고 싶어서.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2 학년 중간고사 치르기 전에 "귀를 뚫으러 가자."라고 말을 꺼냈더니 흔쾌히 중간고사 끝나고 뚫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어도 제가 하라고 가자고 하면 여름인데 진물 생긴다고 해서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때는 '맞아. 진물 생기면 아프지.'라고 생각해서 겨울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겨울이 되고 하러 가자고 했더니 "이제 고3 인데 공부할 생각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언급했더니 안 해 준다고 하고, 저는 얼른 해서 친구랑 귀걸이 세트 맞춰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귀를 뚫어 버리려다가 그러면 오히려 엄청 혼날 것 같아서 꾹 참고 고3인 현재까지 기다리는 중이었다가 서서히 까먹을 때쯤 진진 라디오 듣고 생각나서 사연 보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잖아요. 더 더워지기 전에 지금 뚫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참고로 4 월에 온 사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뚫으셨으려나? 저의 고민은 두 개입니다. 일단 공부랑 귀 뚫는 거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설득시키고 귀를 뚫을까요? 귓볼을 뚫는 걸 넘어서 저는 오른쪽에 1개 뚫고 왼쪽에는 2 개를 뚫고 싶어요. 특히 왼쪽에 2개 뚫을 때는 하나는 피어싱으로 뚫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고2 때 피어싱을 슬쩍 말했다가 엄마가 구멍 크다고 안 예쁘다고 피어싱은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저 귀는 뚫을 수 있고 피어싱은 뚫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귀를 뚫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정말 사고 싶은 귀걸이를 구매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사전 예약 중이라서 몇 달 후에 배송되지만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진진 라디오 정말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하셨으려나? 왜냐면 하셨을 거야. 왜냐면 고3이 지금 수능 끝났잖아. 타게 해 줘야지. 이때까지 못 하셨어도 오늘 이후로는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할 거야. 만약에 아직도 못 하셨으면 오늘 이후로, 오늘 이후로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의견을 강력하게 한 번 더 피력해 보세요. 그러면 해 주실 거야.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빠가 엄청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빠가 엄청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언제 뚫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쯤 귀를 뚫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아빠 어느 정도 보수적이었냐면 귀 뚫은 거 보고 "네가 연예인이냐." 그랬어. 근데 약간 그런 뉘앙스 있죠. "나 이것보다 더 막 지만 않은 거다."라는 뉘앙스를 주면 그때부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뭐지? 귀걸이 뚫은 그 구멍이랑 피어싱 뚫은 구멍이랑 구분 못 해요. 이렇게 진짜 확장해 가지고 이게 건너편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확장하는 거 아니면 귀걸이 침으로 뚫은 거나 피어싱으로 뚫은 거나 똑같아요. 다음 사연입니다. 개구리 개굴개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지님. 요즘 진지님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삶의 낙이랍니다. 듣다가 저도 요즘 고민인 게 있어서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진지님의 솔직한 답변이 듣고 싶어요. 저는 지금 군인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실 저는 줄곧 굳이 연애를 엄청나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남사친이 저를 엄청 몇 년 동안 짝사랑하고 있었고
저도 이 친구의 마음이 나쁘지 않아 사귀게 됐습니다. 사귀고 나니까 저도 점점 좋아지고 사람들이 연애를 이래서 하는구나 싶을 만큼 관계가 순탄히 발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친과 저는 연락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 것도 그걸 기다리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남친이 보고는 싶지만 못 봐서 막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반면에 남친은 저를 오랫동안 좋아해서 그런지 저와의 연락을 되게 기다리고 핸드폰 사용 시간이 3 시간인데 그 시간을 오로지 저와의 연락으로 다 채웁니다. 피곤해, 피곤해. 처음엔 저도 애틋하기도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이젠 매일 3 시간을 남친과 계속 연락을 해야 한다는 게 시간이 아까워요. 군대에서 힘든 남친도 이해하지만 그 3 시간을 꼬박꼬박 남친이랑 연락해야 한다는 게 쪼금 버겁습니다. 그 시간에 제 취미나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연락하기 싫다고 직접 말한다면 남친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상처받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나쁜 년인 걸까요? 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지 라디오 앞으로도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연락 주기 연락하는 그 텀에 대한 의견의 간극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좁혀지지 않아요. 좁혀지지 않습니다. 헤어지셨으려나 지금? 지금 반년 지났잖아요. 헤어지셨으려나? 그 연락할 수 있는 그 3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3 시간에 약간 이런 뻥을 칠 수 있지. "내가 이번에 새로 무슨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그 수업 시간이 하필 너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그 3 시간과 겹쳐 버리게 되었네."라고 이렇게 뻥을 한번 쳐 보세요. 그럼 걔가 뭐라 할 거야. "뻥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일단 뻥을 그렇게 치고 그 사이사이에 뭐 한 30 분에 한 번 이렇게 연락하면서 뭐 수업을 들으러 학원에 와 있지만 "그래도 너와의 연락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못 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 장치를 하나 거짓말을 하나 해 놓고 하세요. 왜냐면 내가 왜 솔직하게 말하는 걸 추천하지 않냐면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야, 거기 군대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남자 친구가 너무 좋아서 연락을 뭐 자주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3 시간이 지금 그 사람 세상에서 허락한 유일한 사회와의 어떤 소통 창구인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약간 근데 너무 좀 나는 그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뻥치세요. 뻥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와의 연락을 놓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만 내주시면 나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연락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는 몇 년 사귀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초반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하루 종일 서로 뭐 하는지 아는데 굳이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초반에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왜 연락 안 하냐." 막 이런 말. 너무 피곤한 일이고 내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봐. '나의 사고 회로가 원래 그렇다. 연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한다. 근데 나는 그냥 그런 전제가 내 사고 회로 머릿속에 없어. 그래서 '그 연락을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 그래서 못 하는 거다. '나의 생활 방식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야 해요. 물론 그렇게 말해도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해 정말. 다음 사연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 살이 된 대학생이에요. 우울한 사연 보내서 죄송해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20 살에 꽈팅으로 처음 만난 첫사랑과 연애하다가 남친의 애정이 식으며 헤어진 지 벌써 10개월이 되어 가요. 지금 16개월 됐어요. 살면서 이별이란 걸 처음 경험해 보고 이별이 이렇게 아픈 건지도 몰랐고 사람을 잊는다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도 몰랐어요. 며칠 전에 제가 미친 척하고 친구랑 술 마시면서 고민을 얘기하고 "그냥 연락해 봐라." 해서 카톡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넌 나 생각 안 났냐고." "넌 나 생각 안 났냐고. 뭐 하고 지냈냐. 난 아직 힘들다." 10개월 만에 용기 내서 모든 감정을 다 털어놨어요. 걘 지금 당장 뭐라 말하진 못하겠다며 다음에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다음날 장문으로 너를 만나면서 자기는 아직 누구를 만날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서 또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나한테 상처만 줄 것 같다고. 너만 괜찮다면 인사하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싶다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헤어지고 나서 저랑 친구로 남고 싶은 건지 남주긴 아깝고 나가지긴 싫어서 이런 건지 심리가 궁금해요. 언니는 첫사랑 어떻게 잊으셨나요? 헤어진 연인을 쉽게 잊을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첫사랑을 어떻게 잊으셨냐고 하는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요. 첫사랑이 기억이 안 나요. 나이를 얼마 안 먹었는데 근데 제가 원래 기억력이 진짜 안 좋기도 하고 뭔가 동시다발적 연애 감정을 품어서 그런지 진짜로 그러니까 첫사랑 하면 누가 빡 떠올라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뭐 오늘 밤에 자기 전에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누구라고 결과를 도출해낼 순 있겠지? 그치만 팍 떠오르는 그게 없어. 아무튼 모르겠고 헤어진 연인을 쉽게 잊을 수 있는 법? 아 근데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준비가 누굴 만날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졸라 네 맘에 드는 졸라 네 이상형 나타나면 만날 준비는 단번에 될 거잖아. 단박에. 자기 눈에 꼭 맞는 이 100% 이상형 나타나면은 바로 준비 "나는 야 준비된 남자야." 이럴 거면서 인간은 진짜 이기적이어서 진짜로 엄청나게 착한 사람도 진짜 그냥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너를 생각해서 헤어진다.' 이런 거 없어요. 자기는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괜찮으면 인사하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싶다고 밥 먹지 마세요. 지금 16개월 6개월 더 지나 버려서 16개월이지만 혹시나 나중에 이런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와서 자기도 아직 마음이 남아 있으면 만나서 밥 먹고 할 수는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전제를 깔았잖아. "너는 아닌 것 같아."라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 아깝고 나가는 차비 아깝고 밥값 아깝다. 밥을 왜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 남자 친구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럴 생각은 없지만 밥이나 먹자를 이게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이미 전제에 깔았잖아. 논리적인 계산보다 그냥 내가 너무 얘가 보고 싶고 '얼굴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 쪼끔의 그거라도 잡고 싶다면 나갈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거 나갈 돈 나갈 시간으로 집에서 맛있는 거 이때까지 비싸서 못 시켜 먹었던 거 2끼는 사 먹겠다. 그쵸?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진 언니. 저랑 친구지만 예쁘면 다 언니니까 언니라고 할게요. 저는 익명으로 할게요. 제가 지금 300일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서로 롱디고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명이 오가면서 만나요. 아직까지 크게 싸운 것도 서로 만나면 엄청 사이도 좋아요. 그런데 최근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진 몰라도 만날 때는 좋은데 막상 떨어져 있을 때는 연락하기 귀찮고 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안 들어요. 아직도 남친은 보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고 계속 보고 싶다 그러는데 전 또 빈말이랑 거짓말은 못해서 예전에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서 같이 주접 떨어줬으면 요즘에는 그냥 나도 그러고 말아요. 그렇다고 남친이 싫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카톡은 하루에 주고받는 건 10번 미만이라서 남친도 제가 하도 답장을 안 해서 이젠 서로 잘 안 하는데 전화는 예전부터 많이 했어서 지금도 평균 1-2 시간 정도 하는데 예전에는 어쩌다 하루 종일 통화를 못 하면 아쉬웠는데 이제 딱히 그러지 않는 느낌? 아 그리고 원래 남친이 차도 있고 볼 일이 있어서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 되어서 제가 많이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체력도 많이 약하고 집순이 기질이 심해서 그런가 한 번 내려가면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체력 소모도 심하고 너무 피곤해서 거의 다음 날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피곤한 것도 그렇고 부모님이 저녁에 늦게 오시는 거에 걱정이 심하셔서 1-2 시간만 일찍 간다 그러면 "좀 더 이따 가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설명했는데도 자꾸 조르니까 "그럼 네가 오든가."라고 소리 빽 질러 버리고 싶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뭔가 만남 자체가 만나기 전에는 살짝 피곤하고 귀찮다고 느껴져서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보고 싶고 좋아하는 느낌이 커진 것 같아요. 응? 응? 아니면 이제 사귄 지 좀 됐으니까 그냥 설레는 게 사라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응? 아무튼 제 고민의 결론은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진지 님은 또 연애했을 때 이런 적이 있었는지요? 아 플러스로 진지 님과 홍비 님의 연애 스타일은 어떤지 궁금해서 서로 무심하고 시크하게 챙겨주는 편인지 서로 애교 부리면서 주접 떠는 편인지 저도 연애하지만 롱디니까 언니 영상 보면서 항상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음. 사랑해요.
진진 이렇게 남겨졌어요.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나도 어렴풋이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절절하고 막 마음이 막 끓고 막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천년의 사랑을 만났고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이게 그 두 가지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결합된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만나러 갈 때마다 체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 그거랑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나러 가고 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아 좀 약간 피곤한걸?'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좀 이제 시간도 지났고 만나기도 오래 만났고 항상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사귄 지 일 주일 됐을 때 보고 싶은 마음처럼 3년 됐을 때까지도 그렇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대단한 거지. 너무 당연한 거고 빈말을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냥 보고 싶다고 막 너무 막 남자 친구가 절절하게 굴면은 그냥 지금 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러세요. 아니 막 그럴 순 없잖아. 아무리 빈말을 못하는 스타일인 건 알겠는데 가끔씩 이 사연자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끔씩 그런 사람 있잖아. 쿨병 걸려 가지고 약간 아이스 병신들 있잖아요. 난 빈말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처음에는 "너가 엄청 보고 싶고 그랬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상 막 마음이 처음 같진 않네. 얼굴 보면 또 좋아.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할 순 없잖아. 이 정도의 리액션이라도 안 해 주면은 이제 그때가 진짜 피곤한데 막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답을 대충 해?" 막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대가리 아파지지만 세상에는 그 정도의 시련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내 생에 닥친 시련이라고 생각하시고 한순간 한순간들을 잘 모면해 보세요. 몰라. 저랑 홍빈의 연애 스타일은 어떻게 보이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영상에는 대부분 이제 홍빈이 엄청 바보 같고 막 뚝딱거리고 이러면 나는 막 피곤해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보통 그렇긴 해요. 만나는 동안에 저희는 처음에는 서로 멋있는 척을 엄청 했어. 진짜 나도 멋있는 척 많이 하고 걔도 나한테 멋있는 척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오래됐고 한 3년 정도 됐고 너무 같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렇진 않고 오히려 그 누구에게보다 서로 나를 꾸미지 않은 그 모습 그 자체로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웃긴 춤도 추고 막 뜬금없이 웃긴 춤 추고 애교도 서로 엄청 많아요. 그게 연애 스타일인가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오래 사귀는 게 대수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잘 만날 수 있었던 거는 홍빈의 역할이 엄청 크다. 그에 못지않게 나도 공이 좀 크지만 근데 이제 보통은 비니가 나한테 모든 걸 좀 맞춰주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스타일은 되게 피곤하거든요. 좀 맞춰주는 애들은 많아요. 왜냐면 초반에 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맞춰준다거나 지 승까하고는 다른데 그냥 좀 이렇게 초반에 맞춰주는 척하는 애들은 나중에 가면은 지 승질이 이제 나오거든. 지 딴에는 억울한 거지. '내가 이만큼 맞춰줬는데 저 새끼는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해서 지 승깔이 나오거든. 근데 비니가 내가 느꼈을 때 비니가 나한테 맞춰주는 거게 다른 애들이 이제 나한테 좀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했던 거랑 달랐던 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지 승깔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한테 맞춰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비니는 맞춰주는데 그냥 0 이랄까? 애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나한테 맞춰주는 건데 걔는 그냥 맞추고 말고 할 게 없어. 걔 자체가 되게 깨끗한 아이라서 나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별 생각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걔는 억울해하지 않아요. 졸라 웃기잖아. 아니 왜 지가 처음에 나를 좋아해서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나한테 잘해 줬던 거를 나중에 가서 지 승깔을 부려? 이거 좀 웃기잖아요. 근데 걔는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언제나 장점은 단점이 될 수 있어서 그 비니가 굉장히 인 것이 가끔은 막 너무 머리 아프고 이럴 때 있지만 보통은 되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연은 네 더보기란을 열면은 있어요. 그 메일 주소가. 거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진지님. 지금 진지님 라디오 듣다가 급 보내고 싶어져서 보내봐요. 바로 말하자면 저는 짝사랑을 하는 중이에요. 그 사람은 근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아마 제 이름조차 모를 거예요. 둘 다 고등학생이에요.
처음 그 사람을 알게 된 거는 작년쯤이었는데 작년에도 살짝 관심이 있었는데 사그러들었다가 올해 같이 독서실을 다니게 되면서 다시 좋아지게 됐어요. 그 사람은 여자친구도 있고 솔직히 여자친구가 너무 넘사로 예뻐서 나중에 저를 혹시나 알게 된다고 해도 저랑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정말 요즘에 기분이 그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누구랑 썸 타거나 해도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서 두 명을 좋아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상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썸 탔던 사람은 지금 그냥 썸으로 끝났는데 말 한 번 안 해본 그 사람보다도 결국에는 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짝사랑은 처음 해 보는데 가능성이 아예 안 보여서 요즘에 항상 기분이 저기압이에요. 꼭 조언을 바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었어요. 이걸 언제 읽어 주실지 정말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도 짝사랑 중이겠죠? 진지 님이 이런 진지하고 무거운 사연 힘들다 하셨는데 괜할까 걱정되네요. 긴 사연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진지 님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별로 뭐 제가 느끼는 그렇게 엄청나게 무겁고 그런 사연은 아니고요. 막 무거운 사연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도 마음이 여유롭지가 못해서 그런 사연을 너무 막 계속 읽을 때면은 이제 막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프레셔가 오는 거지. 왜냐면 이걸 그냥 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말을 한 마디라도 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막 너무 어렵고 근데 나는 그렇게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고 막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막 쌍욕하고 싶은데 막 그럴 순 없고 막 이래서 너무 많이 그런 사연들을 너무 내리 읽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맞아요. 거기에 몰입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약간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아무튼 아니 근데 짝사랑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솔직히 굉장히 약간 나의 이익과 어떤 합리적임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피곤한 건 싫어. 그래서 짝사랑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내 기억에는 한 번 정도 있어요. 왜냐면 좋아지려고 하다가도 "쟤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은 자존심이 세니까 나도 별로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짝사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정말 대단하지.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을 들은 짝사랑 당사자는 뭐 하등 소용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해. 짝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물론 나도 어쨌든 내 기억으로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뭐 이해는 가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직접 봐야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 짝사랑 상대의 애인을 막 둘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제가 짝사랑했던 사람은 뭐 오피셜로는 애인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상상도 못 했네. 애인 있는 사람을 짝사랑하는 상황은 제 인생에서 없었기 때문에 내 친구들한테 내 짝사랑 썰 진짜 많이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내가 그때 완전 옛날이에요. 근데 그때 좋아하다가 잘 안 됐어. 어떻게 이제 짝사랑인데 이별을 통보받았거든. 그러니까 짝사랑은 보통 하다가 혼자 끝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기거나 막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나는 씨발 짝사랑이었는데도 이별을 통보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 사람은 날 왜 안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는 언니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그랬었는데 그 언니가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여줬어. 근데 "이 사람 게이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없잖아. 물론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내 눈에는 모르겠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예 모르진 않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애매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아예 막 모르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여자를 만나 보려고 시도했었던 건가?' 막 이런 생각 들고 잘 모르겠어요. 딱 이렇게 뭔가 SNS 같은 걸 봤을 때 팍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렇진 않은데 뭔가 은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아니라고 우겼죠.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친구한테도 보여줬었거든요.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는 언니한테 보여줬더니 게이라고 하더라. 보자마자 그냥 게이래. "너가 한번 봐 봐라."
이렇게 해서 걔한테도 보여줬는데 약간 음 약간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근데 한참 그냥 더 이상은 어떤 가망도 일절 없는 상태여서. 왜냐면 그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게 뭐냐면 "나는 좋아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잘 지내." 이렇게. 그때 생각하면 열받아요. 너무 열받아. 난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나 좋다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럴 일이 없었던 건데, 난 좋아한다고 말도 안 했거든? 물론 티는 엄청 냈지. 계속 막 만나자고 하고 티는 엄청 냈는데 입으로 꺼내 본 적도 없어. 너무 아픈 짝사랑의 기억입니다.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진지님. 저는 금사빠라고 해 주세요.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사빠인데요.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지하철역마다 내 사랑 바뀌는. 약간 주변 남자를 너무 신경 써요. 버스 옆자리에 동년배같이 보이는 남자애만 앉아도 온갖 시나리오 다 씁니다. 약간 번호 받을 준비하는 거 아시죠? 물론 언니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다고 위로해 주긴 하는데 제가 봐도 약간 과해요. 그리고 이건 좀 모순 같은데 평소에 본인의 삶에 굉장히 만족해서, 그리고 전 연애들이 너무 별로여서 연애에 회의적인데 너무 사랑에 잘 빠져요. 뭔 사랑이 너무 많아. 고깃집 알바 가면 고깃집 알바 너무 좋아. 어쨌든 제가 재수학원에 다니거든요. 근데 제 옆자리에 귀요미 남자애가 너무 귀여워요. 약간 마음 뺏겨 버림. 사실 그렇게 멋있진 않거든요. 막 인성적으로 반짝거리는 보이도 아닌데 인성적으로 반짝거리는 보이도 아닌데 글씨 잘 쓰고 속상해 눈이 귀엽다. 그리고 옷 손이 예쁘다. 옷 좀 잘 입는다. 얘 술 먹고 쓴 거 아니야? 얘 학원? 재수학원. 그럼 20살 되겠구나. 술 먹고 쓴 거 아니야 이 새끼? 아무튼 인성적으로 반짝거리는 뽀이도 아니고 글씨도 잘 쓰고 속상해 눈이 귀엽다. 그리고 손이 예쁘다. 옷 좀 잘 입는다. 이 정도의 이유로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원래 그니까 저는 재수학원 가기 싫으니까 그냥 귀염 뽀이 하나 만들어서 그 친구 보는 맛에 가고 그냥 이 정도로 하려 그랬는데요. 그리고 원래 호감 1만 생겨도 100 생긴 사람처럼 오바 쌈바거리는 스타일이라 그냥 주접걸로 태어남. 그래서 그냥 쪼끔 좋지만 되게 좋은 것처럼 주접거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주접 떠는 맛으로 인생을 사는 분이신 건가 봐. 저번에 모르는 단어장이 책상 위에 있길래 "누구 거지?" 이러면서 "이 사람 ENFP 같아." "누구 거지?" 이러면서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귀염뽀이가 단어장 집더니 머쓱하게 웃는데, 그전까지 귀염뽀이였는데 그 순간 나의 마음에 안착해 버렸어. 나 정말 왜 그래? 제가 사실 또 짝사랑을 싫어해요. 왜냐면 마음이 두근거리잖아. 그건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안정적이지 못해서 짝사랑이 싫다고? 어 너 지금 평소에도 되게 안정적이지 못해 보이는데? 지금도 되게 안정적인 스타일 아니야. 심장 아픈 그 느낌 너무 싫은데 온종일 신경 써. 아이고.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까진 아닌데 그냥 신경 쓰는 게 귀찮아서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신경 쓰는 게 싫어요. 왜 내 맘인데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걔한테 너무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안착 보이한테. 근데 말 걸 건덕지가 생일밖에 없는 거지. 근데 안 걸면 걸 걸 하고 후회할 것 같은 거지. 해 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근데 또 재수학원 대화 금지라서 그 친구가 제 앞자리라 단어 시험 채점을 앞뒤 바꿔서 하거든요. 그때 모르는 단어 뜻 빈칸에 "나 오늘 생일이라고 썼는데" 모르는 단어 뜻 빈칸에 "나 오늘 생일이라고 썼는데" 그 친구가 정말 매몰차게 옆에 그냥 그 단어 뜻 적었어. 모르는 단어 이제 뜻 칸이 비워져 있으니까 "나 오늘 생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친구가 매몰차게 옆에 그냥 그 단어 뜻 적어서 줬대. 내 말 씹었어. 나 정말 수치. 지금 채팅창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야?
뉴보이한테 연락 왔어? 그 뒤로 2명 있었는데 지금 뉴보이한테 정착하려고 하는구나. 잘 됐다 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경험이 없지 않아. 많아. 그냥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뒤에 사연 또 있어요. 이거는 나 정말 수치살 뻔했어. 근데 제가 또 사랑에 잘 빠지지만 한번 찔러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 나도 없다 이 자식아. 그러면서 개쿨하게 접는 타입이라 접으려고 그래 이 자식아 하고 있었는데 단어장 잡고 귀엽게 웃는 걸 어떡해요? 약간 재수해서 힘들고 외로운 버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외로움 잘 안 타는데 에휴 그만 생각하고 싶지만 귀여운 뿌이. 나의 마음 컨트롤? 너무 어려워. 읽어주실진 모르겠지만 사실 뭐 거의 수능 끝날 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기짱 진진 이렇게 보내셨어요. 정답 예지 능력까지 갖춘 우리의 단어짱걸. 아니 근데 그 단어짱 뽀이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아니 나 궁금한 게 이거 단어짱걸 MBTI 뭐예요? ENFP 맞지? ENFP. 이러니까 MBTI 종교가 생기고 MBTI는 과학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부럽다 얘. 그 마음이 컨트롤 안 돼서 짝사랑을 싫어한다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땐 너는 그걸 즐기고 있고 그 짝사랑 할랑말랑 그런 상태에 있지. 그게 그냥 너 인생의 즐거움인 것 같아. 평생 그렇게 즐겁게 즐거워 보여. 일단은 너가 뭐 그걸 싫어하든 어쩌든 너무 즐거워 보여서 좋다 얘. 아무튼 그 단어짠걸 새로운 뽀이들 사연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아무튼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을게요. 마지막 사연은 안녕하세요. 진지님 라디오 사연이에요. 살짝 인간관계가 고민인데 사실 이 토픽 좀 식상하긴 하죠. 사회적 동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는 안 궁금하시겠지만 대충 20살이고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는 아니어도 내성적이고 사람들 눈에 띄고 튀고 싶은 한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공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배경 지식. 저는 뉴페이스를 좋아하는 편인데 처음 보는 사람과 친목질하는 게 좋아요. 막 친구 일하는 데 가서 죽치다 보면 저와 같은 목적으로 놀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친구의 친구니까 연결고리는 있겠다. 담배 한 대 필래? 하고 나갔다가 친해져서 오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기는 좋아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막 내가 먼저 들이대 놓고 다음에 연락 오면 부담스럽고 무섭고. 아니 뭐 어쩌라는 거죠? 어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친구가 없는 건 아니고 같이 입사한 친구 6-7년 된 친구들이랑은 잘 만나요. 얘네도 처음엔 지속하기가 귀찮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서 찐 친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귀찮음이 해가 갈수록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귀찮아서 피하는 걸 상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한텐 끌려다니다 지점을 어찌어찌 넘는 경우도 있고 제 남자친구도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저 같아도 그러기 싫을 듯. 저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지님은 사랑해요. 왜냐면 말투에 심지가 있는데 딱딱한 이쑤시개 말고 초심지 같은 심지라 안 부러지고 뭔가 암튼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분 ISFP 같다고요? 사실 나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기 좋아하고 친구 가게 가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 모르는 사람 오면 "담배 한 대 필래?" 하면서 막 내가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같이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건 되게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다음에 연락이 오면 부담스럽고 무서울 정도란 말이야?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찐 친구가 되면은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찐 친구가 되고 일정 이상 다 가까워질 수가 있다고? 사람의 마음은 한정적이어서 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을 줄 수 없고 모두가 친구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연락이 뭐 다음번에 연락이 와서 또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무조건 나랑 가까워지는 건 또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 찐 친구가 되는 지점을 그다음번에 뭐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막 찐 친구가 되고 이런 건 또 아니니까 이 사연자분이 좋아하는 거는 그냥 새로운 사람이랑 막 이렇게 노가리 까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하고 왜냐면 친구가 그런 식으로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뭐 친구가 없어요. 마음 나눌 친구가 없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인간이 살면서 '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정말 한정적이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잘 통하고 좋았으면 된 거고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더더욱 잘해 주면 되는 거죠. "너무 상처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라고 채팅창에서 요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보통 공감하시는 분들이 ISFP.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읽었는지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4월 26 일까지 읽었고 그럼 여러분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